안녕하세요. 오늘의 제 미국 주식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제 미국 주식 계좌 공개에 앞서 시리어스맨은 앞으로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는 건데? 라며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제 계좌 공개에 앞서 제가 앞으로 진행할 투자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의 저의 그 투자 대시보드를 보여드려서 눈치채신 분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는 투자는 라오님이 개발하신 무한 매수법과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뭔지는 제 채널에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라오님 관련 영상과 자료는 유튜브에 상당히 많고 책도 있습니다. 라오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네이버 카페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니 이 투자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책을 사서 읽어봤고 카페에 가입은 했습니다만 이미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카페라서 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에 따라가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라오님의 방식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원작자인 라오님의 방법과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제 상황에 맞게 변형한 부분도 있어서 제 방법이 라오님의 무한 매수법과 밸류 리밸런싱과 정확하게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방법을 사용한 투자 영상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라오님께 메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라오님의 카페 또는 채널에 가셔서 직접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마 저를 따라서 투자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일 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주식 계좌에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단기 계좌는 무한 매수법으로 돌아가는 계좌입니다. 앞으로 1번 계좌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장기 계좌는 밸류 리밸런싱으로 돌아가는 계좌입니다. 2번 계좌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장기 계좌인 밸류 리밸런싱은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이라서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단기 계좌인 무한 매수법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계좌는 매일 매수가 일어나고 장기 계좌는 2주에 한 번 매수, 매도가 일어날 수도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단기 계좌에 대한 성과는 매주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기 계좌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변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 매수법은 초기 시드를 40분할해서 매일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LOC 주문이라고 종가 기준으로 내가 정한 가격보다 낮을 때만 체결되는 주문을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원리는 주가가 내려가면 계속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이고 그렇게 40분할 중에 주가의 급등이 있어서 수익이 10% 또는 15% 또는 20% 본인이 설정한 어느 기준점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저의 사고 팔고 싶은 충동적 마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참 편안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핵심은 이 방법을 택한 주식이 변동성이 큰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1번 단기 계좌는 TQ와 속슬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26년 3월에 무한 매수법을 시작하여 TQ는 세 번째 사이클, 속슬은 다섯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라 함은 TQ는 그동안 두 번의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여 전액 매도가 됐다는 뜻이고 속슬은 네 번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서 전액 매도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시드에 더해져서 더 큰 눈덩이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두 주식의 변동을 보시겠습니다. 1번 무한 매수법 계좌에서 TQ는 목표 수익률 16%를 달성하여 826주 전액 매도되었고 새로운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면서 현재 134주를 새로 매수한 상태입니다. 지난 TQ 매도로 약 7,500달러의 수익이 생겼고 그 자금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의 시드가 되어 굴러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드는 10만 4천 달러에서 11만 1,500달러로 증액이 되었고 이에 따라 무한 매수법 40회 분할 매수의 금액은 1,300달러를 두 번에 나눠서 사는 것에서 1,393달러를 두 번에 나눠서 사는 방식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0분할로 매일 40영업일 동안 사는 것인데 왜 하루에 할당된 금액을 두 번으로 나눠서 사는가 하는 것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일 밤 사는 TQ가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16%의 수익을 내고 익절된 것처럼 매입가는 48달러에서 58달러로 비싸진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0.03%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1번 무한 매수법 계좌에서 저는 TQ와 더불어 보다 변동성이 큰 속슬도 같이 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속슬은 상승장에서 변동성이 더욱 커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21%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영상과 비교하면 꾸준히 사면서 보유 주식은 128주로 증가하였고, 올라가는 장에서 따라가면서 사기 때문에 평균 매입가도 증가했고 수익률은 1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40분할해서 하루에 1130달러씩 매일 속스를 살 예정이고 565달러씩 두 번으로 나눠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4월 22일 현재의 주식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투 계좌인 VR 계좌는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매일 사는 무한 매수법과 달리 장기 계좌인 VR 계좌는 2주에 한 번 예약 거래를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알아서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같다고 말씀드렸던 안전자산 BIL은 무한 매수법과 VR 계좌의 시드 증가에 따라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함께 증액도 할 예정입니다. 매번 주식 계좌의 변동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장표는 시드 총액의 변화 그래프를 보여드려서 자본금의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좌의 TQ 시드는 10만 4천 달러에서 11만 1,500달러로 한번 증액이 되었고, 속슬은 2만 달러로 시작했지만 3만 2천 달러로 한번 증액, 현재는 4만 5,200달러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2026년 4월 넷째 주 이비인후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근래에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에 따르면 2024년이 평균 온도로는 제일 높았으나 이는 2026년도 전체 통계가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2026년이 최고 평균 온도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비인후과이다 보니 오시는 환자분들의 상황이 날씨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서 날씨 얘기를 꼭 전해드리게 되네요. 평년값이 12도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깐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일기예보에서의 평년이라는 말은 지난 30년간의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27.4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상당히 더운 4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는 날씨가 더워지면 환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이 한여름과 다른 것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고 한낮에는 덥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감기 환자들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합니다. 게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약간의 비가 오면서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고 화요일에는 황사도 극심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예방법은 마스크 쓰고 외출하시기입니다. 마스크 사용을 생활화하면 감기 때문에 들어가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 세척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 세척을 하면 감기 걸리는 빈도나 걸렸을 때 치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제대로 하셔야 도움이 되니까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 채널이 커져서 이비인후과적인 지식도 전달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비인후과 채널이 아니고 주식 경제 채널이니까요.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장, 미장, 비트코인, 발행어음, 외환, 금, 은, 물론 IRP, ISA 연금저축 펀드도 하고 있습니다. IRP, ISA 연금저축 펀드는 노후를 대비한 자금으로 나중에 수령하기 시작할 어찌 보면 묶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돈은 없다고 치고 나머지 주식 및 비트코인 등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존의 투자들은 투자대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개할 것은 일단 미장의 투자 성과입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미장에서의 수익만으로, 즉 달러만으로 1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기준으로 670만 불입니다. 환율은 현재는 1,400원대로 떨어졌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500원으로 앞으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감할 때는 과감하지만 그렇다고 물불 안 가리고 올인하는 배짱 있는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다각화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크게 목돈을 불리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 시장에서 경험을 해보니 큰 돈을 불리는 데에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큰 돈을 가지고 운용하여 성과를 잘 내다가도 한번 손실이 크게 나면 불리던 눈덩이 일부를 손상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작아진 눈덩이를 키우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느리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빨리 눈덩이를 키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긴 시간 투자하면서 깨달았죠. 다각화하면 안정적이나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집중화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위험합니다. 눈덩이가 한 번에 작아질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하겠다고 하는 무한 매수법이나 밸류 리밸런싱은 잃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이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일거양득의 투자일까요? 일단 첫째로 태생 자체가 3배 레버리지를 이용한 상품을 재료로 쓰는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이만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안정성은 어떨까요? 수익률 극대화의 최고이면서 안정성까지 좋은 양면성을 모두 만족하긴 사실 힘들 것입니다. 2022년 같이 금리 상승 시기에 미국 주식이 장기 하락의 국면을 맞았을 때가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힘들었을 시기였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도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당시에 TQ가 고점 대비 80%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한 매수법이나 밸류 리밸런싱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정성은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수익률 극대화의 장점은 그대로 사용하고 취약한 안정성은 아주 면밀한 분석으로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완해가면서 이 투자법을 자산 증식의 방법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이 방법은 철저한 대비와 준비, 작전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난 2020년과 같은 대폭락의 상황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신적, 실질적 대비는 해놓으면서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을 넣어서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투자법의 보완점을 찾아 나가고 자산 증식의 프로세스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기와 알러지 주의하시고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